자, 오늘은 방역 업체들도 혀를 내두르는 흰개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생명체라서 상식으로만 알고 계셔도 좋고요. 피해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평생 모르고 지내시는 게 더 낫긴 합니다. 그만큼 퇴치 난이도가 진짜 극상이에요. 갑자기 제가 흰개미를 다루는 이유는 제가 지금 흰개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 첫 사업이 쑥박업이었는데 그래서 웬만한 벌레 방역 같은 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흰개미는 진짜 골칫거리, 정말 강적입니다. 제가 실전에서 경험한 기타 바선생이나 아니면 다른 해충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흰개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어디에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조그만 벌레 잡으려고 박사님들이랑 연락도 하고 논문도 다 찾아보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전문적인 얘기는 제외하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흰개미는 개미가 아닙니다. 개미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바선생님 목이고요. 그 사회성을 이루는 모습이나 그 생김새 때문에 흰개미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른 나무 속에 집을 짓는 흰개미도 있고 땅 속에 습한 곳에서 사는 흰개미들도 있어요. 종류는 더 다양하긴 한데 국내 피해 기준 크게 이렇게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개미는 나무를 먹습니다. 정확히는 나무를 구성하는 셀룰로스를 먹고요. 근데 셀룰로스를 먹든지 말든지 결국에 피해를 받는 건 나무니까 나무를 먹는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집은 그러면 목구조가 아닌데 그럼 예외일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흰개미들이 인테리어에 사용된 목재나 MDF, 걸레바지 이런 거 다 먹어요. 흰개미 사회는 개미랑 되게 흡사합니다. 일개미, 병정개미, 생식개미, 여왕개미 이 정도로 분류를 하고요. 이 중 실제로 나무를 먹는 건 일개미고,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생식개미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이 일개미가 나무 속을 계속 파먹으면서 나무를 계속 약화시키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목구조 집이 무너지기도 해요. 피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고생을 하셨을 건데요. 바로 생식개미입니다. 이 친구들이 4월쯤부터 해서 6월 정도까지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해 안에서 밖으로 기어 나와요. 개미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렇게 날지는 않고 까맣고 날개 달린 애들이 우르르 나온다. 그럼 바로 그게 흰개미의 생식개미입니다. 이 친구들은 하얀 일개미랑은 다르게 몸이 검정색이라 외부 활동이 가능하고요. 흰개미는 공격력 제로, 방어력도 제로라 그냥 잡으면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그 생식개미 무리가 한두 달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일단 땅속에 있는 여왕개미의 위치를 알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왕개미는 제일 깊숙한 안전한 곳에서 수십 년까지도 살면서 계속 일개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일개미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죽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엄청 숨어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일개미를 찾으려면 일개미가 먹이가 있는 곳으로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머드 튜브가 있어요. 그 튜브가 유일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튜브를 찾아서 이동하는 일개미를 죽인다고 해도 전체 시스템에는 전혀 데미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극히 일부분의 일개미만 잡은 게 되니까요. 본질은 따로 있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 제대로 된 흰개미 퇴치제가 진짜 단 한 개도 없어요. 아마 흰개미 피해를 입어보신 대부분들은 금방 말씀드린 생식개미가 나오는 부분에 접촉성 약을 뿌리던가 아니면 천연 아로마 같은 걸 해서 흰개미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뿌리거나 하면은 몇 주 있으면 생식개미가 안 나오는 모습을 관찰하셨을 수도 있는데, 약효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생식개미의 세력 확장 철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일부 영상에서는 집 전체를 가스 소독하라는데 이건 지하흰개미에게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결국에 땅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금 소개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실제 본질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24시간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피제나 접촉성 약을 써서 이제 나 흰개미를 해결했나 하면 다음 해에 생식개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방법, 그리고 화학적 방제를 하는 방법, 그리고 독먹이를 먹이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물리적 방법은 주택 환경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 패스하고, 두 번째 화학적 방법은 집 주변 전체의 토양을 둘러서 화학 약제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흰개미의 본진 자체가 집 기초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약제 처리한 것보다 더 깊숙이 흰개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저한테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독먹이를 먹이는 방법이고, 실제로 흰개미 시장이 큰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흰개미가 먹는 셀룰로스, 즉 나무에 약을 타고 그 다음 흰개미들이 그걸 먹고 집에 가서 나눠주거나 하면은 그 콜로니 전체가 박살이 나는 그런 원리인데요.
미국 제품을 사려고 보니까 국내에 전혀 유통도 되지 않고 살충 제품이라 개인 수입도 어렵고 그리고 또 우회로 살려다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늘 하는 것처럼 몸으로 때워야죠. 그래서 약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 약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흰개미들이 이 약을 기피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잘 만들어도 흰개미들이 맛없는 거네 하고 안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을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독먹이에 들어간 약의 농도에 비례해서 흰개미가 죽는 속도가 빨라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이 얼마나 독하든 연하든 흰개미가 먹고 빨리 죽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걸 먹고 본진에도 가져가고 천천히 퍼진 상태에서 죽어야지 효과가 있을 거니까요.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화학 성분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중 한 가지를 이용해서 약을 만들고 설치까지 했습니다. 흰개미들의 섭식 활동을 너무 자주 확인해 버리면 얘네들이 나 들켰나 하고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 40일 정도 간격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약이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화학 성분과 레시피 이런 거는 이 약의 효과를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 다음에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실제로 약을 설치한 모습이랑 흰개미 친구들이 이걸 맛있게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하 던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조명 설치하고 하니까 뭐 제 집 안방 같아요. 이제 오기 편합니다. 여기에 밥도 만들어 왔거든요. 이렇게 개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밥도 만들어 왔어요. 어제 왔을 때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기둥들이 있었는데 그 기둥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약들을 부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제 활동이 확실하게 보였던 곳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약을 박아주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 제발. 너무 자주 오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살짝만 위에 뜯어주고. 있다. 뜯어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 왔어. 맛있게 먹어야 돼. 나머지 기둥들에도 다 이렇게 똑같이 설치를 해줄게요. 쉽지 않아. 지금 그저께 하체했는데 지금 크리티컬 제대로 터지고 있어요. 흰개미 퇴치와 근성장을 동시에. 여기도 있네 이놈들 이거. 네, 이제 약 설치는 다 됐고요. 흰개미들이 습한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방 랩으로 한 번씩 다 감싸줄게요. 목재가 말라버리지 않게. 진짜 이제 그만 보자 얘들아.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미 꽤나 어두운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어두운 환경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트지를 사왔습니다. 잘라왔고요. 이거를 아까 밥 설치한 위에다가 안락한 식사를 위한 커튼용으로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만 해주면 다음에 제가 확인하러 왔을 때 잘 먹고 있어? 이렇게 확인만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요. 지하는 다 설치하고 왔고요. 오늘 내려가서 보니까 기둥 한 3개 정도에 실제로 액티브한 흰개미 친구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실제로 제가 관찰은 못했지만은 터널이 그 머드 튜브가 있는 곳에 약을 설치해 줬습니다. 지금 다리가 아주 네, 흰개미의 실제 본질은 땅 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의 앞마당에 땅에다가 심어 놓는 약 스테이션도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앞마당에 총 한 14개 정도 심어 놨는데 그것도 오랜만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아까 지하에서처럼 실제로 흰개미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머드 튜브를 관찰할 수 있으면 그 경우는 오히려 럭키예요. 되게 좋은 상황이고 이렇게 실제 땅에다가 심어 놓는 거는 거의 기도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흰개미가 땅속에서 어떻게 밥을 찾냐면은 얘네들이 방사형으로 랜덤으로 그냥 퍼져요. 뭐 시각 후각 그런 것도 없거든요. 퍼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더 부딪히면 먹는 건가 하고 먹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촘촘히 많이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 운빨에 걸릴 수 있게. 지금 처음 거 꺼내 볼게요. 보면 없어요. 먹은 흔적이 없습니다. 예, 땅속에 이런 스테이션을 박아 놓는 구조고 이 스테이션 속에 독먹이 아직도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비 오고 해서 이거 뭐 그냥 나무떼기 된 것 같은데 일단 기도메타로 다시 먹을 때까지 기다려 보죠.
실제로 이 개미 친구들이 이런 지하 먹이의 경우에는 발견하고 먹는 확률이 뭐 10%도 안 된다고 해요. 그 10%도 심지어 제대로 된 약의 경우에, 제가 만든 야매 동목이죠. 여기도 반응은 없네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약 40일간 흰개미 친구들이 제가 준비한 이 맛있는 저녁을 먹어주기를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생식기간이 되기 전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후의 한 수가 남아있긴 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침착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흰개미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아마 국내에 자료도 많이 없고 제대로 된 제품도 없어가지고 아마 좌절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자료들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절망적인 자료들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한 줄기 빛이 돼서 이걸 천천히 해결해보고 해결하는 과정이나 그런 모습들 앞으로 전부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흰기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작은 돌파구가 됐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